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해야만 2시에 자동으로 방송이 뜹니다. 오늘 1시 아파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집값이 곧 오른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초강력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동안 버티던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매물은 계속 쌓이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매수 대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용기 내어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아파트 사형 선고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자, 여기 보면 경기 침체 아주 먹구름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가니까 다시 경기 침체가 다시 오고 있어요. 아파트 추가 매입 이거 여러분들 아주 지금 이거 관심사항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뭐 하나를 매수하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든 특히 2주택자들 항상 고민인데 잘 들으세요. 자, 아파트 추가 매입 꼭 알아야 할 사항들. 먼저 일시적 2주택이 이제 적용을 받을 거예요. 집을 매수하게 되면 1주택 상황에서 추가 매입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이내에만 매도하면. 물론 먼저 갖고 있는 걸 매도해야죠. 먼저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 3년 이내에. 거의 다 이제 비조정지역이니까. 그런데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등기 친 이후 3년 이내에 먼저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예요. 폭락 후 바닥에서 저축하기보다는 일시적 2주택을 무조건 활용해야죠. 은행이 이제 얼마나 된다고.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은행에 넣었지만 집값이 상승하는 이제 그럴 때는 왜 은행에 넣습니까? 제일 바보가 은행에 넣죠. 투자를 해야죠. 자, 이제 두 번째. 다주택 일반 과세.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집값이 계속 뛰는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팔자니 좀 그래. 그래서 2주택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이 지나면 일반 과세. 세금 안 냈던 걸 이렇게 적용받아요. 6에서 45%. 이게 얼마나 끌고 가느냐. 이 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죠.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 과세 최대 30% 혜택도 볼 수가 있다. 보유기간이에요. 자, 저축보다 2주택이 그래도 투자가 나아요. 은행 저축하는 것보다 세금 내더라도 이제 막 날아가니까 일반과세가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일시적 2주택 끝나면. 또는 자녀 명의로 투자해도 돼요. 이걸 불법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금 증여 다 하고 별로 돈 안 들어가니까 그걸로 갭 투자를 하든지 하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주택 만드는 것보다 자녀 명의로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일반과세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집값이 계속 뛸 때 한 반절 정도 올라오고 이제 막 치고 올라갈 때 이때는 중과세가 붙어요. 문제가. 지금 팔자니 더 뛴다는 거 뻔히 아는데 끌고 가자니 또 중과세 세금 두드러 맞아요. 자, 중과세 고가주택 집값 50% 이상 상승기 중과세 무려 6에서 48% 이 사이에다가 10에서 20%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또 중과세가 부활합니다. 중과세 대상이 되면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을 내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갖고 가는 이게 아파트고 괜찮다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을 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중과세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자, 2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그 안에 못 팔면 일반 과세가 됐다가 그 안에 못 팔면 계속 뛰니까 집값이 중과세가 붙는다. 그래서 이 세금이 확대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세금과 집값 상승폭 이걸 잘 따져서 매도를 타이밍 잡아야 돼요. 이제 미분양 마이너스 프리미엄 난립니다. 전국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입주권, 매물 속출 한번 오늘 내가 쫙 정리해 드릴게요. 자, 미분양 마피, 강남권, 서울, 오피스텔 생숙. 우선 강남권 봤더니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21.5억이 15억까지 이제 거의 얘들이 입주 아파트들인데 무려 6억 5천 엄청나게 빠졌죠. 진짜 많이 빠집니다. 자, 송파 더 플래티넘 얘는요 이제 분양가에서 14.5억 분양가에서 12.5 마이너스 2억이나 빠졌어요. 분양가에서 여러분들 얘는 이제 시작이야. 10억대가 넘어가면요 3, 4, 5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분양가에서. 자, 둔촌주공 지금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계약률 70%라고 우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50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왜? 공개 안 했으니까. 정부가 그렇게 지원했는데도 사실상 이 정도는 참패로 보여져요. 즉
이번에 줍줍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서울 마포더 클래시 이거 보세요. 마포더 클래시가 20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그런데 반절이 이상이 미계약해 버렸어요. 아니 경쟁률이 20대 1이면 엄청 치열한 거예요. 그죠? 20명 중에서 한 명이니까. 근데 미계약. 생각해보니까 안 좋거든. 이거보다도. 이제는 경쟁률 믿을 거 못 돼요. 계약이 중요한데. 이제 춥춥하겠죠. 근데 누가 춥춥도 이거 하겠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신독산. 자, 보시면 솔레일 뉴폴에 7.4, 6.4. 이거 오히려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답니다. 1억에도. 흑석, 리버파크 차이. 이게 분양할 때 95대 1, 거의 100대 1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 근처에 나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즉 상승장과 하락장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지금 제가 강남권 서울 망라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또는 입주한 아파트들 또는 계약 여부 이걸 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피하고 생수 이거 받지 말라고 제가 노래 부릅니다. 옛날부터. 자 보세요. 어떻게 아파트 폭락. 지금 아파트가 폭락하다 보니까 얘보다 안 좋은 상가, 생숙, 오피, 빌라 이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급락하는 거예요. 아파트도 지금 여기 위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떨어지고 있죠. 5억밖에 안 되는 그 분양가도 막 2억씩 떨어지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기 보세요. 5억에서 10억대 평균 마이너스 지금 1, 2억 하락했는데 점점 확대되겠죠 이제. 지금 미분양 난 것들 잡지 마시라고요. 지금 아직 때가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자 마이너스 매물 아무리 낮춰도 거래 안 됩니다. 괜히 돌아다니다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있는 것들 조금 떨어졌다고 또는 미분양 났다고 새 아파트니까 살기 좋다고 잡았다가는 인생 지읒되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이게 쌍두마차예요.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못하는 이유가 물가도 물론 내려가는 게 있지만 경기 침체가 걱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래도 금리가 정체됐다가 인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부동산 뛰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냥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금리 인상했다가 너무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면 금리 인하 할 거 아닙니까? 물가 안정됐으니까 금리 인하 하게 되면 그건 집값이 뛸 확률이 커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안정돼서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이대로 갔다는 경기가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경제 위기 터지는 나라도 생기고 계속 금리 올렸다가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금리가 정체되거나 나중에 하반기 때 인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값은 부정적이에요. 현재는. 그럼 이거 보자고요. 연준 경기 침체 거의 100% 확률이라고 말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금리 인상. 경제는 아직 침체는 아니고 보통이었어요. 이게 22년, 23년 초까지 집값, 주가 당연히 하락하죠. 왜? 금리 인상 했으니까. 가계기업 이자 부담 크고 가계부채 위험 노출됐죠. 생산 소비 투자가 계속 감소됐고 해외 자본이 대량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졌고 달러가 강세되고 원화가 약세됐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초라고 했습니다. 서서히 중반기로 넘어가는데 금리는 정체될 가능성이 커요. 한두 번 올리다가 그러면 근데 문제가 경제가 침체가 될 겁니다. 올해가 제일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3년 중반경이나 내년 초 정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락 확률이 커요. 쉽게 말해서 올해 중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크다 이거죠. 아직은 금리는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팍 내려간 것도 아니고 경기까지 경제 침체가 심각하니까 집값 하락. 근데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가 지금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죠. 하지만 지나치게 단기 급등이 있는 상황이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고 매도자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지금 여러분들 한번 네이버 보세요. 외국인들 무지막지하게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 지금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유가 떨어지고 구리든 금속도 떨어지죠. 생산 소비 투자는 당연히 감소되겠죠. 누가 경기 침체인데 막 투자하겠어요. 수출입도 감소되고
달러 약세, 이제 금리는 안정화되니까 달러는 약세 원하는 강세, 이게 상당 부분 지속될 것 같아요. 한 1200대에서 오랫동안 머물 것 같아요. 자, 경제 성장률은 계속 둔화. 만약에 지금 달러를 1350, 1400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끌고 가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경제 침체가 극에 달해서 경제 위기가 터지면 돌파하겠지만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으면 1300 겨우 회복하거나 회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1200대 중반에서 1300 사이를 매도 타이밍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금리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아무튼 하락이야. 근데 다음 보세요.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될 겁니다. 하반기. 그리고 경제 회복이 서서히 되는데 25년까지 결국 23년 말부터 25년 이 사이에 집값이 뛴다는 얘기예요. 빠르면 올해 뛸 수도 있지만 대략 내년이 될 확률이 크죠. 아니면 내후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부동산 주가는 올라갑니다. 유가 상승합니다. 구리 등 금속도 올라갈 것이고 생산 소비 투자 증가, 수출입 증가, 달러 원화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경제 성장률도 상승. 결국 집값이 뛴다. 언제? 23년 말이라고 안 했습니다. 말부터 25년 이 사이에. 경제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지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부동산, 아파트, 재건축 하락 순서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고금리의 맹목추는 재건축. 재건축도 떨어집니까? 아니, 분양가에서도 떨어지는데 재건축이 무슨 뭐 대단하다고 안 떨어지겠어요. 지금 목동 여의도 속도도 빠르고 당장 분양 코앞에 있는데도 폭락하고 있어요. 왜? 다른 데보다 비싸 보이니까. 뭐든지 폭락하는 거예요.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동 여의도 아파트 지금 수억씩 떨어지고 있다고 나왔죠. 자, 부동산 하락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가 먼저 하락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 이제 지금 아파트 하락한 지 꽤 됐잖아요. 이제 아파트 아닌 것들 거래도 안 되고 하락합니다. 5P, 다세대 막 빠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통건물을 잡으려고 하는데 별로 하락이 안 됐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10%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금매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절대로 차라리 아파트는 괜찮아. 많이 떨어져서. 이거 오피스텔 뭐 다세대 단독 이런 거 잡으면 망한답니다. 자, 비주택 하락. 이번에는 주택이 아닌 것은 더 안 좋잖아요. 이게 막판에 떨어져요. 누구냐? 상가, 토지.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것은 상가나 토지 잡는 사람. 그 다음이 아파트 아닌 것들. 오피, 다세대, 뭐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하락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순서로 하락하는지. 먼저 집값이 먼저 떨어져요. 그렇죠? 기존의 집값이 막 떨어집니다. 신축이든 구축이든. 그러면 거의 동시에 이게 나타났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얘가 비싸 보이니까 미분양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분양을 왜 잡습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집값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 3단계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됐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점점 확대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재건축도 하락하냐 합니다. 이 순서대로. 지금 얘는 조금 약간 골 때리게 입지가 좋은 곳에서 입지가 나쁜 곳으로 떨어져요. 강남 용산이 먼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막 떨어지니까 압구정이랑 많이 빠졌었잖아요. 여의도 목동 폭락하는 거 보세요. 요즘 그동안에 전혀 떨어지지도 않았던 분당 평촌이 지금 가격이 없어요. 지금 금매는 이미 30% 이상 떨어졌어요. 본인들이 떨어진지 모르고 지금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니 거래가 안 되는 거지. 거래가 안 됐어. 시세 보지 마세요. 자, 매물 제일 싼 거보다 마이너스 10에서 20%를 보세요. 얘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어. 이거 잡지 마세요. 분당 평촌이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안 떨어진 게 분당, 평촌, 구리 이 정도예요. 이번에는 매달 수익과 노후 대비. 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 대비를 좀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예외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여드릴게요. 주택연금이 앞으로는 활성화될 겁니다. 꼭 이거 기억하세요. 특히 서울에 있는 주택의 주택연금은 좋아요. 뭐 지방이나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만은 할 수 없고 건 바이 건이겠죠. 여기 보세요. 주택 소유자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다. 왜? 계속 신고가 찍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집값 폭등장에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해요. 지금 같은 폭락장에는 연금 가입하는 게 아니야. 평가 금액이 높도록 폭등장에 해야 돼요. 그리고 안정적 노후. 자, 12억 70세 아파트가 있다.
70세다. 월 300만 원씩 계속 받아도 오히려 300만 원씩이나 받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 아파트 값이 더 폭등해서 300만 원씩 받아도 집값은 더 비싸요. 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신중해야 합니다. 월세 목적 수익형은 왜 신중하냐? 여기 잘 봐요. 상가, 오피, 도시형 생활주택, 생숙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데 월세는 받지만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 손해. 지금 공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도시도 의무적으로 이걸 지어야 돼요. 수익형을. 신도시, 택지지구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생기는 거야. 인구 감소, 공실 커져요. 특히 막 단독 다가구도 왜 안 좋냐면 다가구 같은 경우도 여러 세대가 살잖아요. 이제 신혼들이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아파트만 들어가려고 하지. 새 것만. 그래서 공실이 생겨요. 투자. 자, 아파트 폭락장의 투자. 폭등장의 매도. 꼭 현금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만 하는 거고 폭락장에 투자하고 폭등장에 매도. 이거 잊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 그리고 저축, 달러, 금 투자는 크게 안정적이긴 한데 크게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서울 재건축 하락 마이너스 프리미엄 확대. 여기 보시면 시범단지 20억이 15억으로 떨어졌고 3부 아파트 여의도 27억이 20억 진짜 많이 빠졌죠. 은하 21억이 17억. 그 다음에 목동 보세요. 자, 16억이 1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3단지도 16억이 12억. 한보 미도 맨션 대치동에 있죠. 38억이 30억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 단지들도 이렇게 폭락하고 있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창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6억에서 3억, 8억대에서 6억, 7억대에서 4억, 7억에서 4억, 7억에서 4억 지금 쭉 뽑아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규제 풀이니 생숙, 오피스텔, 찬밥, 억소리라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시대 마피 줄여가지고 자, 생활형 숙박시설 13억 2천이 12억 2천 1억이나 빠졌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1억이 아니라 이거 마이너스 3억에도 안 팔려요.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이거 나중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오피스텔 9억 8억 23억이 20억 이거 뭐 9천만 원 1억 빠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싼 것을 왜 잡습니까? 오피스텔을. 이거 빨리빨리 처리하고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아파트 이것도 마찬가지야. 14억이 12억 7억이 6억 9억이 6억 정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2억에서 2억 4천 엄청나네요. 이것도 초창기니까 그렇지 앞으로 1, 2년 더 빠지게 되면요 이거에 곱하기 3이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P가. 자, 판교 아파트 누가 분당 판교가 안 빠진다고 해요. 14억짜리가 10억으로 12억 6천짜리가 8억으로 이제 대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정부 규제 완화 총정리 보시면 전매 제한 수도권 최대 3년이고요 비수도권은 최대 1년인데 1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최대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됐습니다. 중도금 대출 분양가 관계없이 어느 정도 가능. 특별공급 분양가 역시 가능. 무순위 청약 2주택자 다주택자도 가능하다고 이번에 뉴스 나오죠. 1주택 청약 당첨자 당첨돼도 기존 주택 부여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분양 지금 6만 가구 증가했고 자, 여기 얼마 전에 분양한 마포더 클래시 보면 51%가 미계약이야. 세상에 20대 1이 51% 미계약 됐으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둔천주공은 5대 1밖에 7대 1밖에 안 되는데 걔는 그러면 70% 미계약 안 믿어집니다. 자, 부산 수영구 남천자이 116가구 얘도 남천자이 대단한 거지만 63%나 미계약. 이제 게임 끝났죠. 아예 미달된 것도 많아요. 평촌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 70% 어떤 데는 99% 미달되는 아파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 상황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회색으로 좀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게 경제 위기라든가 준 위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0 밑으로 파랑선이 내려가면 안 좋아요.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4.2까지 벌써 내려왔어요. 경기 침체 여기 보면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4.0일 경우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 발생. 이제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 이거죠. 자, 은행 그런데 지금 금리가 이제 정점 찍고 정체할생 모양새를 보이니까 대출금리 줄어들었네요. 좀씩 줄어들었죠. 그럼 예금금리도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쭉 내려가고 있죠. 예금금리. 하지만 이게 바로 무조건 금리 인하를 계속한다. 이건 아니에요. 확률은 있지만 아직은 또 좀 더 지켜보자. 여기 보면 전세가 하락, 갭 투자가 감소되겠죠. 전세가가 내려갔으니까. 그럼 매매가 하락.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이 바로 안 뛸 거다는 거예요. 전세가 내려가는 것은요. 갭 투자들한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임금소득은 별론데 집값 뛴 거 보세요. 불로소득.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 1억밖에 차이 안 나고 8,500밖에 차이 안 났던 게 지금 2억 6천까지. 뭔 말이냐?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집값 격차를 벌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 금액만큼. 부동산 3주 연속 하락 축소. 하락이 좀 축소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다만 이게 0인데 0 밑에서 돌고 있어요. 하락은 축소됐지만 이제 이번 주 또 봐야겠죠. 하지만 하남 과천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경매 낙찰가율 계속 내려가는데 낙찰률에서 조금 1월 달에 갑자기 올라왔네요. 이게 유망지역 일부가 거래되면서 보시면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하락 기간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금리는 잦아들겠지만 경제 침체가 부동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